고 백봉 안익승 선생님께 김태실. 안녕하세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선생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수원문인협회 회원입니다. 선생님은 1966년 4월에 한국문인협회 수원지부에 초석을 세우셨지요. 단 3명으로 창립한 협회는 56년이 지난 지금 30대 회장 정명희 시인과 정회원 200여 명의 문인이 문학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수필가 안익승, 시인 임병호, 시인 김석희 선생님이 터를 잡아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호를 딴 백봉 문학상이 제정되어 8번째를 맞았고 제가 8회 백봉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가족이 주는 상금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은 김훈동 선생님, 김현탁 선생님, 진순분 선생님입니다. 대선배님의 문학상을 까마득한 후배가 받으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수원문학 61호 출판 기념회와 문학상 시상식이 있는 2022년 10월 7일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선생님의 딸 부부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며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해문리에 있는 선생님의 유택을 찾아뵐 거라고 말씀드리자 개인 선산이라 찾기가 어렵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기일에 딸들이 함께 간다고 하기에 서로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2001년 4월 82세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같은 대선배가 주는 상을 딸 같은 후배가 받게 되었으니 선배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학은 곧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 마침 윤수천 선생님이 격려사를 하며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글 가까이에서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글 가까이에 있으라는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씀을 귀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글밭에서 먹고 잠자고 놀면 선배님같이 세상에 울림을 주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글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누군가의 가슴에 닿아 쓰러진 마음을 일으키고 절망의 눈을 들어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감동을 소망하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문학 같은 삶 같은 문학을 살겠습니다. 선생님의 수필집 달력 없는 세월애가 수원 선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할 수 없는 책이라기에 도서관에서 읽으려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책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마치 문 밖에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서의 손에서 건네받은 짙은 벽돌색 양장본 책은 등에 쓰인 금빛 글씨가 빛났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조심스레 펼쳐 선생님의 사진을 대면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지난 흑백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10일
크리스천 신문사에서 인쇄했고 4월 15일 서울 종로 2가 신현 실사에서 발행되었다고 되어 있군요. 값은 1,300원. 올해와 비교하니 약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겠지요. 책을 열며 저는 여러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글씨가 세로줄로 되어 있어서였고 또 한 번은 한자 반, 한글 반이라서 그랬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도저히 읽어나갈 수 없는 책이지요. 다행히 저는 서예를 했고 그때 익힌 한자로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에 160편의 글이 실려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당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조연현 선생님의 서문 일부를 옮겨봅니다. 총 160편의 원고 중 제1부의 황색에 서는 수필집이고 제2부의 남겨줄 유산들은 문화재에 관한 촌평집이며 제3부의 지각의 소리는 시집이며 제4부의 사통 팔달은 수원 중심의 야화나 사화를 기록한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들이켜듯 읽었습니다. 박학다식한 선생님의 풍부함과 만났지요. 한 권의 책에서 인간의 삶과 순리, 시대 배경 등 폭넓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책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생각과 활동, 감성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선생님과 저를 연결시켜준 백봉 문학상이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대선배로 스승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광교산에 가면 저도 갔고 지방을 순회하면 저도 따라갔습니다. 경기일보와 수원시보, 인천신문 신화일보 논단, 연합신문 화홍시단 등 곳곳에 실린 글을 한 곳에 모아 엮은 책에서 감동과 일깨움을 받습니다. 민속촌을 비롯해 수원 근교의 명소와 고장의 풍물을 실은 글에서는 선생님의 해박함과 따뜻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의 그림에도 21세기에 어울리는 글이 많아 더욱 생생한 느낌입니다. 제대 못하고 죽은 남동생의 제대증을 받고 인간 제대했다는 표현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어요. 수필집에 담겨있는 되찾을 수 없는 원고는 저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원고 모집 신문 기사를 보고 쓴 시나리오였지요. 손이 얼어붙는 방 깜빡이는 촛불 밑에서 쓴 시나리오 원고가 2등으로 당선되었지만 학장실 책상에서 6.25 한국전쟁과 함께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학과 문화에 바친 선생님의 열정으로 경기도 수원은 인문학의 도시로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오늘날 수원의 모습을 보면 무엇라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해도 선생님은 제 가슴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생각하고 햇살 좋은 날은 서호 천변을 걸으며 이곳을 걸으셨을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사계절을 지내며 어디를 가든 함께 다닐 수 있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든든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올리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백봉 안익승 선생님, 부디 평안하시길 빕니다. 2022년 10월 15일 광교 적설 안익승 3월에 눈꽃이 머리에 쌓인다. 봄을 시새는 설경에 미려 산자 수명하고 준준한 위용을 떨치고 있다. 가르쳐 빛냈다던 조상들의 유훈이 산맥 타고 강산에 퍼져갔으리. 심산 유곡에서 장류수 흘러 내 생명수 이루어주고 진각 국사의 사지만이 다불동의 전성을 일러주는 듯 89 암자는 흔적이 없다. 호황골 전승비는 평화의 촌락의 전설로 남고 새봄이 오면 높푸른 정상까지 두릅, 취, 더덕이 피네. 시루봉의 부엽토가 국화를 기른다. 1967년 5월 18일 인천신문